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이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저는 당을 해체한다는 줄 알았는데요. 중앙당을 해체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 상태인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밝혔고요. 자기가 직접 청산위원장을 맡아서 진두 지휘한다.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만 해체한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걸 이제 원내 정당화다, 정책 정당화다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요. 중앙당사의 공간은 최소화하고 전국의 당 자산은 처분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직자들의 사표도 이제 주요 당직자들 다 수리를 하고 정책을 다루는 조직인 정책위는 원내에 따로 두겠다 이 얘기였고요. 아울러서 당명도 바꾸고 비대위원장은 외부 영입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반응들이 나오나요? 일단 이게 뭔가 혁신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은 같은데 국민들이 원하는 거냐 이걸 두고 의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결국 자산을 현금화하고 구조조정한다 이 수준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고요. 또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거든요. 우리 당이 원내 정당이 아니어서 덩치가 커서 패배했다는 거냐 이거 엉뚱한 헛다리 짚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5일에 이제 무릎을 꿇는 퍼포먼스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볼 때 뭔가 잘못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와 또 처방은 다 제각각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초선 의원, 재선 의원들도 따로따로 모여서 김성태 원내대표 또 성토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 결정을 이제 발언하는 그 와중에 재선 의원들이 또 따로 모임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게 김성태 원내대표의 독단이다.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지난 15일에 정종섭 의원, 이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 했던 이 정종섭 의원 필두로 해서 초선 의원 5명이 기자회견 열고 중진들 다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초선 재선들이 대개 이제 2012년에서 2016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개팔색이 강하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전용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에 이 친박 초선부터 친박 중진 껴안고 같이 사라져라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초선들은 중진 물러나라고 그러고 초선도 사실은 다 똑같지 않느냐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어떤 혁신을 빌미로 당권 다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죠. 당장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면서 개파 이익을 우선하는 국회의원들 청산해야 됐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 쭉 리스트로 남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막말하겠다 그러면서 그랬죠. 그렇죠. 예. 또 인터넷에 보면은 한국당 완패의 5대 공신, 친박, 팔적, 차기 당권에 도전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 리스트 이런 게 쭉 돌고 있는데 다 종합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다 그냥 당권 선거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또 외부 수요를 요구하는 일부 세력의 공작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봅시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예. 다음 두 번째 항목은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를 좀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내 종전선언이 목표고 시기와 형식은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이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중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과 마주 앉겠다고 했다. 이 발언도 하더라. 이렇게 좀 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종전선언 얘기도 좀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종전선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7월 27일 날 하지 않겠느냐 이게 정전협정 체결일이니까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좀 숨고르기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하는 북한 고위급 인사 간의 후속 협상의 성과에 따라서 이 종전선언의 일정과 형식이 달라지는 그런 그림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미국 내 여론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지금 변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 내 여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또 대응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내 언론이 계속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니까요. 트위터에 기성 언론 비난하면서 또 자화자찬을 했는데요. 언론이 자신이 이제 북한에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회담은 아시아 전역에서 칭송을 받고 있다. 그런데도 과거에 실패했던 협상에 초점을 맞추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서 우리 미국이 얻어낼 수 있는 게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쭉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너무 동경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한쪽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좀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 직통번호를 주고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했답니까?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7일 아버지의 날에 뭐 할 거냐라고 묻는 질문에 북한하고 통화할 거다라고 답하면서 뭔가 통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히기로는 북미 간 한라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거의 매일같이 북일 정상회담을 원한다 이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참의원 결산위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한 지도력이 있다. 북한과 일본 간에도 좀 새로운 출발을 내서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아베 신조 총리가 8월에 방북을 하거나 또는 9월 러시아에서 이 동방경제포럼 아니면 뉴욕 유엔 총회 때 이 두 지도자가 만날 가능성을 점치는 상황입니다. 그건 일본 언론이고 북한 쪽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별로 적극적이지 않은데요. 아하. 오히려 국영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지난 15일에 일본은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끄집어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획책하고 있다라면서 좀 비난조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볼 때는 그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02년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가 국내 정치에서 개혁을 추진하면서 북일 수교를 통해서 이 충격을 상쇄시키려고 한 게 이제 시작인데요. 이때 납북자 문제 해결을 요구를 했는데 북한이 납치 피해자의 일부를 송환했고 또 납치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을 이제 되돌려줬죠.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 유골은 가짜로 드러났고 나머지 납치 피해자였던 생사에 대해서도 북한의 설명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분위기가 일본 내에 형성이 된 겁니다.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양국 간의 입장 차가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도 미해결된 게 있으니까 이번에 다 해결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북한이 응한다면 일본은 뭘 줄 수 있죠? 일본 언론들은 지금 3단계 대북 지원 구상이 정부에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지금 핵사찰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단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핵화의 진전이 있으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쌀과 의약품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이고요. 3단계는 인프라 정비를 포함한 경제 협력인데 이 대목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경제 재건에 한국, 중국, 일본이 비용을 댈 거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죠. 여기하고 맞닿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네. 자, 세 번째 항목은요. 제주도의 예멘인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지금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예멘인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참여한 사람이 지금 20만을 넘어서 청와대 답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대 이유는 뭐죠? 예멘 사람들이 난민법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교묘히 이용해서 불법 취업을 하려는 것이다. 또 이들 중에 테러리스트가 없다는 거 누가 보증하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또 이슬람 문화가 여성의 억압적이기 때문에 난민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그게 우려된다. 이런 청원도 올라온 바가 있는데 아이고. 이건 이제 청와대가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좀 삭제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게 예멘 그 내전 때문에 발생한 난민들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1962년부터 북예멘에서 왕당파와 공화파가 싸우기 시작한 게 내전의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남예멘이 독립해서 공산화되면서 남북 간의 내전이 또 벌어졌고 그 이후에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까지 가세하면서 불안이 쭉 심화돼 왔거든요. 현재 상황은 예멘 정부군하고 시아파 반군이 각각 사우디와 이란의 후원을 받고 대리전을 치르는 이런 형국인데요. 제주도에 온 사람 다수가 젊은 남성인데 이 내전에 동원될 수가 없어서 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 또 난민이라면서 왜 건장한 남성만 왔느냐라면서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보통 유럽에서 난민 문제가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되는데 우리 문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가 기민 기사연합이 집권당 아닙니까? 이 난민 문제 때문에 기민 기사연합이 깨질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예멘 문제도 미국이 사우디 지원하고 이란과 핵 협상을 파기하면서 더 심화되고 있는데 우린 또 오히려 북미 관계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는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만 잘 살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제주도민들의 우려. 그러나 또 난민 신청하면 우리 정부가 또 허용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있죠. 이것도 또 어떻게 고쳐야 할지 지켜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